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한국 안보 강화에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선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러시아 국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될 경우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 및 전투 참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나서서 이 사안을 인위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단계적으로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핵전쟁 위협에 더해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겠다는 협박성 언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핵기술 이전을 위해 미국의 적대국 중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지 고려해 볼 만하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Wojna na wschodzie wchodzi w rozstrzygającą fazę. Kiedy wszyscy to wiemy. Czujemy, że zbliża się, ale zbliża się nieznane. Nikt z nas nie zna końca tego konfliktu. Wiemy jednak, że nabiera on bardzo dramatycznych w tej chwili wymiarów. 앞서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췄습니다. 지난주엔 핵탄두 탑재용으로 개발된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일부 서방 세계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다시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지난 2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름 전 폭발 화재가 났다 재가동에 들어간 공장에서 다시 사고가 난 건데요. 정밀한 점검 없이 무리하게 재가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18분쯤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불길은 모두 잡혔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난 10일에도 폭발 화재가 난 삼파이넥스 공장입니다. 지난 19일 가동을 재개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장 외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앞서 폭발 화재 사고 영향으로 공장 외벽에 균열이 생겨 용광로 주변에서 발생한 코크스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점검 없이 무리한 재가동으로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작은 사고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포스코의 안전점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측은 앞서 사고가 난 공장에 고로를 살리기 위한 마감 시한이 있어서 고로를 살리려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8천억 원 규모 예산을 사전 예방 정비에 쏟아붓고 있고 향후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런 대책이 무색해졌습니다. 급기야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연이은 사고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는 포항제철소에 많은 주민이 종사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철소 환경 개선 민간 협의회 구성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재해대책 논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우입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풉니다. 주거 목적으로만 따지면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지는 건데요. 실제 주택 시장에서 인기는 어떨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보다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지금까지 여러 건축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를 제한하고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은 중대형도 아파트처럼 온도를 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어 아파트 대체제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은데 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되고 정책 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한데 대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라서 수요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지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네, 이른바 단통법은 그동안 휴대전화 구매 비용 증가 주범으로 지목돼 왔죠. 이 단통법 폐지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단통법이 법 제정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폐지안의 핵심은 통신사와 약정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진 것. 이를 통해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단말기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등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안에 포함된 제조사별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방안 조항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액이 다 오픈돼 버리면은 삼성이 얼마의 이익을 보고 얼마를 그걸 가지고 가는지를 알게 돼 버린 순간 또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몽규 현 회장이 세 차례 연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가 추락했다며 더는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4선 도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현 정몽규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1월 8일에 치러지는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전 감독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에서 뛰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감독으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끄는 등 선수와 감독, 행정가로 축구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파동,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허 전 감독은 협회의 독단적인 운영 행태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현장을 아는 전문가라며 동행, 공정, 균형, 투명 그리고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이 프로팀까지 즉 우리나라 축구 현실 밑바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내가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주 트레이닝 센터 사용 기한 연장 논의,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거점 센터 마련,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 등 젊은 축구인들이 주도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4선 도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현 정몽규 회장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이뤄집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